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CN 특집 대담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울산 최초의 진보 교육감이자 첫 여성 교육감 시대를 연 노옥희 교육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노옥희 교육감 하면 결코 잊지 못할 슬로건 하나 있죠? 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 아닙니까? 네. 네. 조금 이따 자세한 이야기 하도록 하고 말이죠. 시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 교육감 노옥희입니다. 울산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JCN 시청자 여러분, 어느새 제가 임기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떨리는 마음으로 임기를 시작했는데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울산 교육을 믿고 신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 취임 3주년 기자회견 때 말이죠. 지금은 잃어버린 학교 일상을 회복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면서 정작 궁금한 내용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네. 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지방선거 이야기입니다. 예. 재선 도전하십니까? 예, 지금 지방에서 여러 언론에서 재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던데 아직 선거가 9개월이나 남았고 네. 지금 코로나 상황도 좀 심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좀 지금은 어쨌든 우리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는데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예,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행정력과 재정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확답을 하시지 않으시는데 예. 정치란 것이 너무 변화무쌍하니까 네, 조금 맞습니다.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럼 먼저 말이죠. 지난 3년간 어떻게 지내오시는지 나름대로 참 평가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소회를 좀 밝혀주시죠. 예. 사실 3년 전에 제가 이제 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울산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동안 울산 교육청이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청렴도에 많은 신경을 사실 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청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서 지표가 많이 좋았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았고 또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3년 연속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 2월 달에는 우리 공공기관이 264개가 있는데 그 264개 공공기관 중에 우리 울산교육청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울산교육청이 사실 울산의 학부모들이 교육비 부담이 전국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를 빠르게 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되자마자 이제 9월 달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제 무상급식을 시행을 했고, 그 다음 해부터 초등학교의 학습 준비물비를 인상하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수학여행비를 지급을 하고, 또 중고등학교는 교복비를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과 주치의제라는 걸 저희들 초등학교 4학년에 도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 사실은 상반기에 고등학교를 완전 무상교육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6개월 앞당겨 가지고 작년 2학기에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실시하게 되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중고등학교는 교복을 입지만 초등학교는 교복을 안 입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신에 이제 입학준비금을 10만 원 지원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사실 지금 취약계층만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모든 고등학생에게 20만 원 내에서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더라도 공교육은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꾼 게 큰 좀 성과라고 사실은 봐지고, 네. 또 저희들이 이제 교육감 공약 이행도도 2년 연속 제우스 등급을 받았고, 또 학생들이 그 학업 중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6년 연속 최저를 기록하는 그런 이제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네, 좀 길었습니다. 네, 질문 드리자마자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게 청렴도 향상했다는 거, 그리고 교육 복지 문제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제 그 돈 없어서 수학여행 못 가는 그런 학생들은 없겠군요. 네, 없습니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도 그 계속되고 있지만 느닷없는 코로나19의 창궐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참담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난 3년간 아쉬웠던 그런 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임기 한 절반 정도를 코로나19와 함께 이제 보내게 됐고, 특히 지난해는 굉장히 원격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사실 체험 학습이나 또 수학 여행 등 이런 체험 활동을 사실은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걸 못한 게 이제 제일 아쉽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이제 학생들을 좀 조별로 해서 여러 가지 토론하는 이런 수업이나 이런 걸 강화를 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한 게 많이 아쉽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 격차도 많이 생기고, 또 뭐 정서나 심리 이런 불안이라든지 사회성 결여 이런 문제 때문에 2학기부터 이제 올 2학기부터 전면 등교하기로 돼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그걸 앞당겨서 지난 6월 28일부터 전면 등교를 하기로 해서 이제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소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면 등교하는 2학기부터는 좀 어렵더라도 그런 각가지 학생들 이건 체험 활동을 소규모로 해서 단위를 좀 이렇게 줄여서 가능하면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잃어버린 그런 뭐랄까 일상 그런 걸 회복하는데 이제 재정적인 또 그리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좀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첫 입학하는 애들 네. 이 친구 새로 만나기 위해서 아주 그 설레고 이랬을 텐데 그 입학식도 제대로 못하고 예. 이래서 아주 그 좀 안 좋았겠어요? 네. 입학식도 제대로 못하고 사실은 맞습니다. 이제 친구들 얼굴을 사실은 마스크 낀 채로 보고 이러니까 사실 친구들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실 학습 격차도 심각하지만 사회성이나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점심 먹을 때 얼굴 마스크를 벗잖아요. 네. 그 얼굴을 보면은 너무 낯설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그런 거 지금 맞습니다. 느끼지 네,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 뭐 여론조사에서 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그 직무 수행 평가가 2위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시 교육감 부분에서는 또 1위를 그 2달 연속 차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나요? 예, 그동안 이제 울산 교육에 대해서 많이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육 복지나 그리고 또 청렴도에 대해서 좀 높은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소통에 저는 많이 무게를 뒀습니다. 소통은 학교와 그리고 우리 이제 교육 가족들에게 많이 듣기도 하지만 또 우리 교육 정책을 또 공유하는 그런 이제 기회도 되는데, 제가 한 71번 정도의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 각계각층에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사실 들었고, 그동안 울산이 이제 광역시 교육청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기 시작하고 나서 울산 교육연수원 그리고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이제 개관을 했고, 또 마을교육 공동체 거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문을 열었고, 또 수학문화관도 이제 지난 10일 날 문을 열었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그런 인프라들이 많이 구축이 됐고, 그것도 올 하반기에 또 큰나무 놀이터라 그래가지고 비가 와도 상관없는 그런 전천후 놀이터가 일단 또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대형 교육센터도 이제 내년 되면 문을 열게 돼 있고, 또 울산 미래교육관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 미래교육관도 저희들이 이제 중투를 통과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여러 가지 이런 인프라들이 또 갖추어져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소통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네, 네. 아주 많이 하고 계신다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교육 정책을 막 펴나가더라도 시민들이 모르면 예. 이런 직무 지지도가 낮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학교 방문을 3년간 거의 모든 학교를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서 사실 보고받는 거 하고 실제로 가보면 상황이 많이 다르고, 특히 이제 학교에서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 가족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확인하면 저도 이제 힘을 받고 네. 또 제가 이제 많이 또 격려도 드리고 이런 게 서로 이제 많은 또 좋은 점이었다고 생각되고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좀 또 이런 지지도를 높이고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되고 정말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 네. 확인을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6월부터 전면 등교로 시작했는데 요즘 보니까 코로나19가 점차 더 확산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우려가 들거든요. 계속 이렇게 등교 쪽으로 가실 겁니까? 예,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이 또 전면 등교를 원하고 있고 또 학습 결손이나 교우 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심리 정서적인 문제, 사회성 결여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3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전면 등교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4단계에서도 이제 전면 원격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 확진자가 생기면 이제 그 학급이나 또 학년만 이제 원격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저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걱정은 많이 되시겠지만 그동안 1년 넘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전면 원격 대신에 전면 등교를 이제 많이 늘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려가 되면 가정학습 출결로 인정이 됩니다. 출석으로 인정되는 가정학습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는 그동안은 이제 연간 34일에서 연간 56일로 이제 확대를 했고 네.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기당 최대 이제 17일에서 최대 28일로 이제 연장을 했기 때문에 출석으로 인정하는 가정학습을 이용하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학교 안 가도 출석으로 인정해 준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네. 그리고 방역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학교는 가장 안전한 곳이다 하는 걸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네. 집에서 이제 감염이 돼서 오더라도 학교 내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선 방역 물품은 저희들이 이제 전면 등교에 따라서 최대한 지금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이제 9월 3일까지 집중해서 이제 방역 기간을 설정해서 방역을 하고 있고 학교별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등교 시간이나 급식 시간에 이제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차 등교 또 급식 시간에도 시차 급식을 하면서 밀집도를 낮추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무조건 모두 다 마스크를 끼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는 시간이 이제 급식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급식 시간에 마스크를 벗었을 때 감염이 되지 않도록 그게 이제 방역 도우미를 더 많이 배치를 해서 환기를 시킨다든지 또 학생 급식하고 나면 다음에 오기 전에 철저히 닦는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고 그래서 방역 도우미를 저희들이 1,800명 이상 지원을 해서 학교 내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역 도우미라고 하면 주로 어떤 일을 하지요? 방역 도우미라고 하면 아침에는 이제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은 열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고 열 체크 그리고 이제 학생들 거리두기를 지도를 하고요. 특히 이제 점심시간 되면은 또 점심시간 급식소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거기 이제 거리두기를 하고 애들 먹고 나가면 그걸 닦고 또 환기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손잡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손잡이나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닦고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말이죠. 요즘 코로나 확진자 몇 명 발생했다고 늘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의 그 확진율은 좀 낮은 것 같아요. 예, 학생들은 일반인들보다 확진율이 상당히 낮고요. 특히 또 학생들 감염이 이제 가정에서의 감염이 좀 많습니다. 그렇겠죠. 예, 감염이 많고 그 가정에서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방역을 철저히 해서 학교 내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마스크 벗는 일이 잘 없죠? 없습니다. 수업 마스크를 벗는 때는 오로지 이제 밥 먹을 때 급식 시간에 벗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급식 시간을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고 있고 이제 1, 2, 3단계까지 급식실에 어떻게 가림막은 물론 하고요. 가림막을 하고 한 칸 뛰어 앉을 건지 아니면 이어서 바로 앉을 건지 이런 게 다 지침이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4단계로 가면은 가림막을 해도 한 칸을 띄우고 이제 앉게 돼 있고 3단계까지는 가림막을 하고 바로 앉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지침들이 아주 세세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어른들보다 아주 학생들이 더
더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예, 학생들이 이제 어린애들을 또 잘 지키고 네. 그런데 이제 좀 중학생들, 남학생들 이런 경우는 참 한창 그 애들이 활발할 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종일 네. 마스크 쓰고 있으려니 굉장히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에서 지도를 잘해서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장 걱정스러운 게 말이죠. 네. 그 우리 학생들이 그 수업을 제대로 못하니까 네. 좀 그 학습 능력이 그리고 그 결과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에 원격 수업을 많이 해보니까 이제 사실 아이들 중간층이 많이 없어지고 이게 이제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상층 또 네.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애들이 많았는데 이제 원격 수업은 가정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에서 돌봄이 가능하거나 네. 아니면 또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있는 이런 학생들은 괜찮은데 이제 돌봄이 잘 안 되거나 또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그 학습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등교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쨌든 좀 그런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지만 격차가 또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초등학교 한 교실에 2교사가 들어가는 1수업 2교사제를 이제 도입해서 네. 이제 국영수 시간에 들어가게 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학습이 완전히 좀 떨어지는 학생들은 다른 교실에 따로 이제 선생님이 계시거든. 체험 교사제로 해서 그렇게 또 이용하고 있고, 또 초중등 학생들 교육지원청에 학습 클리닉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또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학습 결손이라는 게 단지 이제 학습 결손만 오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나 이게 종합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학교에 보면 초중고등학교에 두드림 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두드림 학교에서 그 학생에게 맞춤형으로 이제 학습 결손에서부터 정서적인 문제로까지 지원하는 그런 이제 제도를 시행하고 그게 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 일상 회복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학생들이 그동안 학습 결손이 생긴 거라든지 그리고 정서적인 문제 이런 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들이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학습이 좀 뒤떨어진 학생들은 방과 후에 담임 선생님이 1대1 혹은 1대2 정도로 해서 그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거기 또 예산도 지원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영어나 수학 이런 게 좀 더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제 다든 영어라고 해서 듣기 중심의 그런 울산형 영어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으면 다 들린다 해서 그걸 콘텐츠도 개발하고 특히 이제 영어는 사교육도 많이 들고 또 교육 격차가 심한 과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뿐만 아니고 이제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죠? 지역아동센터에 우리가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이 그 다른 영어를 통해서 영어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고 또 영어를 친근하게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네. 방법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네. 교육하는 방법, 시스템이 변화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울산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방법들이 아주 모범적이어서 네. 다른 지역에서 배우러 오지는 않습니까?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다른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10년 이상 우리가 영어를 배워도 말 한마디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착안해서 많이 들었고 영어에 이제 부담 없이 즐겁게 이렇게 또 즐기다 보면 자기 좋아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하다 네. 보면 말문이 트이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타 시도에도 많이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 하려고 많이 하고 있죠. 예. 네. 그리고 최근에 말이죠. 그 수학 문화관이라고 예. 그 오픈했는데 말이죠. 네네. 그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제 수학문화관은 위치는 지금 우리 중산동에 그 약수초등학교 별관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한 2년 정도 저희들이 준비해서 지난 8월 10일 날 정식 개관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수학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수포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 수학을 포기하고 그 수학이 고통이고 또 그것 때문에 사교육비도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학을 좀 재미있게 가까이 하게 하는데 제일 큰 목적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만지는 수학, 생각하는 수학, 즐기는 수학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네. 들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 나오는 그 수학 내용을 거기서 체험을 통해서
즐기다 보면 원리도 깨우쳐가는 그런 원리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층부터 이제 4층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1층에는 저희들 수학 광장이라고 해서 거기 이제 방구대 안각화를 모텔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도형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수학을 즐기고 그다음에 2층에 가면 디지털 체험관이 있고 3층에 가면 또 수학 교구와 연계한 그런 또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한 시범 기간을 한 달 정도 가졌는데 거기 벌써 5천 명이나 학생들이 네, 왔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그 와서만 즐기는 게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우리 메타버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네.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온라인 상에서도 또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수학문화관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면요. 됩니까? 예.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교육 과정 속에 나오는 수학을 좀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또 선생님들이 이제 수학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그 수학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또 지도하는 역할도 하게 되고 또 수학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상담도 하는 그런 수학 클리닉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울산 수학 교육의 그런 허브 역할을 하도록 하고 지금은 수학 문화관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좀 그래도 머니까 이제 북구에 있으니까 좀 더 가까이에는 수학문화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수학문화교실 정도로 해서 좀 가까이에서 또 접할 수 있도록 여러 군데 좀 더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이 수학문화관을 좀 허브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그 뉴스를 보고 말이죠. 네네.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은 교육감님 전공이 수학이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연관이 있습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수학의 학생들이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수학을 좀 그림감을 좀 덜 두고 좀 즐기다 보면 수학에 대해서 좀 또 가깝게 생각할 수 있고 하기 위해서 수학문화관이라는 걸 이제 생각을 했고 아주 네. 좋은 그런 또 반응을 받고 있어서 저도 이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다른 지역에도 수학문화관 있는데 좀 있습니까? 한 2군데 있습니다. 예. 네. 아마 그 울산 아이들은 수학 다 잘할 것 같아요. 좀 그 재미있게 수학 공부를 하게 되니까 예, 말이죠. 예. 네. 네, 그리고 말이죠. 그 지난 기자회견에서 미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네. 네. 그 울산형 미래 교육 핵심은 어떤 겁니까? 핵심은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그동안은 교육하면은 이제 지식 위주의 그런 교육이었는데 앞으로는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기후 위기에 대한 이런 네.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해결해 가기 위한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지는데 조금씩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운다는 말은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또 프로젝트라고 저희들이 프로젝트 수업을 한 학교에 한 프로젝트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는 일방적으로 이제 교사가 주입하는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자기 주변에 있는 문제에서부터 또 전 지구적인 것까지 문제를 파악해서 그 문제를 친구들과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하면 탐험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거고 그 과정에 이제 선생님들이 도움을 또 주고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수업에 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업무를 그동안 행정 중심이었다면은 학교 업무가 교육 중심으로 되도록 교사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연수를 저희들이 이제 혁신을 했고 그리고 학교 업무를 들어들여서 그 남는 시간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형성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한테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걸 좀 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준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바로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이제 연결돼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또 상대편이 조심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제가 감염이 네. 되듯이 그래서 서로가 연결돼 있다는 걸 우리가 서로 인식하고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고 그거는 이제 일방적인 주입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토론이나 이런 걸 해서 가능하다고 이제 봐지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토론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또 수업 그리고 회복적 생활교육, 평화로운 학급 공동체 만들기 뭐 이런 또 성인지 감성을 키우는 이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이런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 환경 교육 대전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갈림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정말 앞으로 생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기후 위기나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을 안 갖고 생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네. 직업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생태 교육 대전환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게 이제 저희들 줄여서 미래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 말로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이기도 하고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네. 그걸 좀 풀어보면 아주 복잡해질 것 같기도 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교육 이념, 가치관 예. 다 연관된 것 쉽지가 같아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뭐 교육복지나 청렴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주도해서 이렇게 금방 바꿀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일단 함께 해야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학생들의 어떤 또 생각이나 이런 걸 변화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을 그렇게 잡고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큰 방향을 그렇게 이제 잡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생태 환경교육 대전환도 그걸 이론적으로 아는가 하고 자기가 이제 실천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걸 이론적으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 학교 숲을 가꾼다든지 또 분리 배출 문제를 같이 논의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육류 소비가 많아서 문제가 생기면은 육류를 줄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실천과 또 이제 학습을 병행해서 학생들이 정말 생태 시민으로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자기가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 심각함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 실천하는 이런 이제 학생을 이런 인간을 길러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말이죠.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린 스마트 같으면 환경적인 그린이 있고 이제 네. 스마트가 있고 이렇죠. 스마트도 있고 이런 게 미래 교육이다. 네. 뭐 이 연관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예, 이제 미래 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을 갖게 하고 또 학생 중심의 수업에 또 생태 시민을 길러내고 민주 시민을 길러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공간은 예를 들어서 완전히 군대식으로 돼 있는데 생각은 창의적으로 하라 하면 그렇게 잘 안 안 되겠죠.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미래 교육에 맞는 그런 우리가 미래에 맞는 영향 있는 그런 학생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공간도 이제 거기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상당히 이제 학습에 맞게 유연하게 바꾸는 겁니다. 지금은 교실이 딱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교실도 다양하게 바꿀 수 있고 또 교실을 유연하게 이제 옮길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부분인데 그런 이제 예를 들면 교실 안을 또 어떻게 하는가도 있습니다. 그린 하면은 생태 환경을 그렇죠. 생각할 네. 수 있겠죠. 그런 스마트 하면은 이거는 디지털에 기반한 그런 또 교실로 바꾸는 거고 미래학교 하면 학교가 단지 학습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휴식과 그다음 놀이와 학습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을 울산 같은 경우는 31개 학교에 50개 동이 됩니다. 네. 그 5년에 걸쳐서 예산이 3,660억에 달하는 엄청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예산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죠. 예, 5년에 네. 걸쳐서 이제 저희들이 31개 학교 50개 동을 이제 바꿀 텐데요. 완전 개축을 새롭게 짓는 개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초점은 이제 새로 바뀌는 교육 과정에 맞게 공간을 구성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린 하는 거는 친환경 생태적인 건물로 만드는 거고 그 스마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실에 이제 디지털 기반한 그런 이제 스마트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는 거고 하나는 또 주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거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이제 만드는 거고요. 이걸 그냥 시설 여태까지는 건물을 지으면 우리 시설과에서 이제 시설을 쭉 그냥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 네. 않고요. 이거는 이용자 참여형이라 그래서 학생 그리고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까지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이제 설계 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 그분들이 설계에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지금도 우리도 시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혁신과에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용자들이 앞으로 어떤 우리는 건물을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의견을 다 받아서 그걸 직접 또 설계해서 만들어도 봅니다. 물론 최종 설계는 설계에 맡기겠지만은 그 설계에 맡기기 전까지 이제 그런 이용자들이 참여해서 설계를 하고 또 만들어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다는 게 제일 큰
차이점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교육감님이 교육감 되기 전에도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생태적으로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정말 이용자들이 참여해서 공간을 바꿔 나가는 이게 정말 획기적이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는 대규모로 하는 거죠. 예산이 엄청 많이 드는.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2, 3년 정도의 소규모로 해봤습니다. 학교 어느 특정 공간을 1억 정도 혹은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학교 구성원들의 그 의견을 받아서 학생들하고 다 이제 학교 공간을 다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모이는지 또 어떤 공간을 학생들이 원하는지 이런 걸 다 이제 예를 들어 여론 수렴도 하고 학생들 의견을 들어서 바꿔보니까 학생들이 만족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 주로 보면 1층에 딱 가면 현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현관이 옛날에는 학생들이 근접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거기를 학생들이 다 거기가 공간이 제일 좋다. 그래서 그 공간을 지금은 학생들한테 다 내어줘 가지고 거기서 학생들이 사실 쉬기도 하고 선생님들에게 야단 맞고 이런 일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없고 그런 공간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피아노를 두고 피아노를 연주한다든지 오. 거기서 뭐 학생들 모여가지고 모임도 하고 또 운동할 수 있는 기구도 넣고 이런 식으로 공간을 바꿔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작은 공간에 그치지 않고 학교 전체를 바꾸는 걸로 이제 나아갔기 때문에 네. 아마 5년이 지나면은 굉장한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네. 그리고 말이죠. 그 요즘 그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 일부에서는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과연 될는지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걸어왔던 그런 교육 체계에서 네. 고등학교까지 학점제가 과연 될는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실태는 어떻습니까? 네, 언제부터 하는 거죠?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을 하고 그 2025년 되기 전에 이제 선도학교나 그다음 연구학교를 해서 2025년도에 전면 시행을 하는 건데 그게 지금하고는 이제 많이 다르죠. 이제 진로나 이제 뭐 적성 이런 걸 봐서 자기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그 과목의 학점을 취득해서 그 학점이 일정하게 누적이 되면 이제 졸업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교실에 어느 뭐 몇 반 하면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찾아다니잖아요, 교실을. 그렇죠. 그래서 고교 학점제는 이제 교과 교실제를 운영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교실에 딱 고정돼 있고 학생들이 이제 옮겨 다니면서 우리 대학교 생각하면 됩니다. 대학교 대학교에 같네요. 수학 네. 신청을 해서 네. 자기 교실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선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2학년부터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걸 마음껏 배울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무진장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그 이제 도심지에 있는 학교하고 어디 저 시골에 있는 학교하고 그 교육 인프라들이 다르죠. 그 모든 과목을 다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한 선생님이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되는 이제 문제도 있을 테고요. 그럼 그 과목을 다 개설하지 못하면 결국은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될 테고 그리고 대학 입시가 이제 우리 여전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배우고 싶은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배우는 이런 이제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교실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공간을 완전히 또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과 수업 시간에 빈 시간이 생길 수 있고 공강 시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강 시간에 또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공간도 거기에 맞게 이제 새롭게 이제 구조를 바꿔야 되고 또 학생들이 무진장 선택을 하는 게 옳으냐 선택을 할 수도 없거니와 선택권을 그래 많이 주는 게 옳으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걸 선택해서 평생을 100세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는 기본을 튼튼히 해서 대학에 가서 이제 전공을 살려서 그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아주 어릴 때 너무 이렇게 선택을 강조하는 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그 공통 교과를 네, 공통 교과를 네. 튼튼히 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기초를 튼튼히 하면 나중에 전공을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제 고2 때부터 이제 전부 전공 위주로 이렇게 가면 그 학생들이 진로 교육에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기 진로를 정확하게 선택 안 하면 맞습니다.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조금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고교 학점제 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학교에 없는 과목을 선택할 경우에 순회 교사를 둬가지고 철학 같은 게 지금 학교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맞습니다. 철학 교사, 환경 교사 이런 걸 둬가지고 학교에 이제 선택한 그 학교에 순회하게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우리는 이제 기업도 있고 뭐 대학이 많지 않아서 좀 힘들지만 그런데 인프라들이 이제 학교에 와서 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 이제 그런 또 뭐라 그럴까 좀 호응을 받으면서 이게 시행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튼튼하게 해서 네, 2025년도에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를 하려면 또 예산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네네.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사도 많이 필요할 것 맞습니다. 같고 네. 교실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예. 거기 들어가는 정말 그 그린 스마트 뭐 학교 같은 게 네. 많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말이죠. 조금 뭐 이야기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네, 네. 참 이런 말씀 듣기 안 좋을 것 같은데 교육감님께서 성인 장애인 교육시설에서 성폭력 사건 일어나고 네. 그리고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교장이 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교육감과 아주 친하신 분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가슴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사슬 우리가 설립한 기관이 아니고 네, 예, 네. 그게 이제 사슬 기관 평생교육시설이거든요. 그리고 그 대표는 한 9년 전부터 대표를 하고 있었고 그 기관 설립된 지가 10년이 됐고요. 네. 그래서 교육청에서 설립한 기관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 네, 네. 그렇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예산은 거기에 임대료하고 그리고 이제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년에 한 번씩 정도 이제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우리가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또 시청에도 등록을 하고 교육청에도 등록을 하고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저번에 사과도 했고 또 성인지 교육이나 이런 걸 좀 더 강화하겠다고 지금 2년에 한 번씩 사실은 이제 점검을 하는데 그 1년으로 앞당 1년에 한 번씩 하고 또 성인지 교육이나 종사자들 있잖아요. 그걸 좀 더 강화하고 무엇보다 지금 학생들의 그 학습권이 이제 계속 보호가 돼야 되고 또 2차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집중해서 전수조사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교육을 많이 강화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앞에 쭉 하셨는데 네네. 이런 교육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네. 그리고 교사를 상대로 한 교육도 그렇습니다. 필요할 것 예. 같고 아니면은 어른들, 네. 성인들을 위한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반성해야 될 그런 예, 일인 일어나서는 것 안 될 일이 같습니다. 사실은 일어난 거죠. 예, 그렇지요. 네. 예, 그리고 말이죠. 그 교육감님 말씀하실 때 기후 변화 뭐 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예. 그래서 최근에는 채식 선택 급식을 한다 네. 해가지고 뉴스화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어떤 겁니까? 애들이 저희는 주로 육식을 좋아하잖아요. 육식이 하루라도 안 나오면 네. 아이들이 먹을 게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채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육식 소비가 너무 많으니까 좀 육식을 좀 줄이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 뭐 기후 위기 얘기하면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게 굉장히 오염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육류를 이제 가축이 먹을 사료를 이제 또 우리가 만들라 그러면 목초지를 다 이제 또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부터 시작해서 또 가축들을 사료를 만들거나 또 그다음에 가축들이 소위 말하면 방귀를 뀌는 그 메탄가스도 상당히 많이 또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또 우리가 육류를 수입하게 되면 비행기를 타고 오기 때문에 거기서도 상당한 이제 화석 연료가 또 소비되기 때문에 이 육류를 많이 먹음으로 해서 오는 그 이제 지구 온난화, 네.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고 봐서 저희들이 이제 채식에 관해서 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채식 선택 급식이라 그래서 지금도 이미 채식을 하는 학생들을 그동안은 그 선택권을 안 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인권위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네, 자기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울산에 있는 학생들이요? 네네, 울산에 있는 학생들도 참여를 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인권위로부터 또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학생들에 대해 학교에 한두 명 이렇게 있고 좀 많은 데는 한 10명 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채식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학교에
이제 육식이 너무 많으니까 일주일에 월요일 하루는 고기 없는 월요일 육류를 안 먹는 겁니다. 거기 뭐 소위 말하면 생선이나 이런 거는 먹고 계란이나 이런 걸 먹고 육류는 이제 고기를 안 먹는 월요일을 했고요. 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채식급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해서 근데 먹는 것도 사실은 권리고 또 자기 자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선행이 안 되면 이게 또 학생들이 호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 채식 육류가 과도하게 먹으면서 아토피나 뭐 비만이나 이런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또 동물 복지도 있고 또 기후 위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태 교육 관점에서 이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뭐 유튜브로도 제작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영양 선생님들이 이제 맛있게 또 채식이란 맛이 없다는 인식이 다 있기 때문에 맛있게 또 레시피를 개발하도록 또 교육도 하고 또 거기 지원도 하고 해서 학생들이 과도하게 좀 육식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학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제 학교마다 따라 많이 다릅니다. 학교에서 그 소위 말하면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채식이라도 굉장히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고 채식하면 완전히 풀맛 나온다 그러면서 급식을 하러 안 가겠다 이런 학생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영양사 선생님을 통해서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달렸다 생각을 하고 학생 지난해 10월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자리 잡아간다고 봐집니다. 네. 메뉴 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채식 급식 그 박람회도 올 10월에 되면 할 겁니다. 이제 학교에서 식단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걸 대대적으로 이제 모아서 한번 이렇게 쭉 실제 와서 맛도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박람회도 열 예정입니다. 네, 교육감님 말씀 들으니까 말이죠. 네네.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게 네. 우리 살아가는 온 인생을 다 가르쳐야 될 것 네. 같다는 생각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 이 지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네. 그 생각까지도 다 가르쳐야 올바르게 교육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그 여러 가지 미래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는데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많다. 예. 그래서 줄이자고 그 교육감께서 먼저 나서서 이렇게 정부에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울산 실정은 어떻습니까? 이제 울산은 상대적으로 조금 괜찮은 편이긴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올해는 초등학교는 한 학급당 이제 28명, 또 중학교도 28명, 고등학교도 25명으로 저희들 편성 기준을 정하고 있고 내년에는 한 명씩 줄여서 이제 27명, 27명, 25명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는 이제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는 이제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OECD 기준으로 해도 우리가 상당히 이제 학생 수가 많고 그런데 학생 수를 한 반에 한 명 내리는데도 엄청난 교사 수가 필요하고요. 또 교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교사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그렇죠. 말 아닙니까? 네, 교사도 늘어나야 되고 교실도 많아야 교실도 늘어나야 되니까 예산이 엄청 드는 게 대해서 쉽지가 사실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또 이제 북구 같은 데가 과밀 거대 학교잖아요. 그래서 거기 학교를 짓고 싶어도 우리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제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라는 걸 통과해야만 학교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예산 문제가 따르겠죠. 네, 그것도 이제 좀 지역 교육청에다가 좀 권한을 위임해주면 우리가 이제 필요한 데는 우리가 짓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돼 있는 이제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학교가 그동안 많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학교가 이제 너무 학생 수가 적으니까 통폐합해야 된다 해서 통폐합도 하고 폐교가 되고 이렇게 했죠. 그거와 함께 또 특정 지역에는 너무 학교가 이제 커서 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이런 학교들이 있으니까 거기 나눠야 되겠네요. 네, 거기 학교의 학생들의 그런 교육의 질이라든가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소규모 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거대 학교 학생 수가 너무 많은 이런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마련하고 실제로 예산과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울산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학생 수는 늘어날 전망이라면서요? 지금 인구가 이제 전체적으로 또 준다 해서 특정 지역은 또 늘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이제 북구 네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늘고 있으니까 네. 특히 이제 또 중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교사 수를 이제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 네. 교육청도 내년에 45명을 줄인다고 했는데
울산은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또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고 지역에 따라서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는 데는 또 줄이는 거는 줄이면 안 되고 더 늘려야 되는데 네. 예, 줄이고 있어서 그 문제가 좀 심각하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해야 할 일이 네. 참 많습니다. 네. 네. 예, 교육감님 임기 1년 채 안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재선에 출마하실지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지금 그 미지수입니다만은 남은 기간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네.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선 뭐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102개 공약을 지금 내고 제가 이제 당선이 됐는데 지금 네. 올 6월 말로 해가지고 한 90.7% 정도 이제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임기 중에 이제 나머지 공약을 반드시 이제 또 다 실행하겠다 하는 거고 1년 반 정도가 이제 코로나로 학생들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제 임기까지 이 학생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부분 있잖아요. 그 일상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그런 지원을 총 집중하겠다 제가 약속을 드려서 네. 뭘 막 새롭게 한다기보다 학생들 그동안 상처 입고 또 많이 힘들었던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회복을 시키겠다 하는 게 이제 제일 큰 약속이고 또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거는 완전히 또 실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약속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네, 미래 그렇습니다. 교육을 중심으로 한 예. 여러 가지 일들 뭐 그런 게 다 포함될 것 같네요. 네, 네. 네.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그 시민 그리고 교육 가족들에게 꼭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부터 올해로 이어지는 1년 반에 가까운 시기를 이제 코로나로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정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또 방역을 철저히 하고 또 백신을 많이 또 맞고 있고 이래서 좀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힘든 시기를 맞이하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말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또 학교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할 생각입니다. 이 지금 모처럼 전면 등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괜찮아서 전면 등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전면 등교를 해야만 우리 아이들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도 좀 방역 수칙을 좀 철저히 지켜주셔서 우리 전면 등교가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교육청 그리고 교육지원청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또 즐겁게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나와서 자세하고 재미있게 네. 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노키 울산시 교육감과 함께한 특집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